네. 잠깐만. 녹화가 되겠구나.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차트, 코리아 SE라는 종목의 차트 한번 분석을 강의를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재무 분석은 여기서 재무를 누르고 주요 재무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게 재무 내역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 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분석할 때는 재무제표보다도 주요 재무보다도 기업 개요를 해서 먼저 이제 이게 뭐 하는 회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추적 분석하고 오랫동안 봐온 회사는 당연히 아는데, 이게 이렇게 처음 접하는 회사는 일단 여기에 네이버 증권 밑에 보면 재무 분석은 기업 개요가 있어요.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업 개요. 동사는 토목 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 시공,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1995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토목 자재 부품을 제조하네요. 자, 동사는 집안의 안정화, 건축물의 내진 설계 및 불역 방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 지도와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행해요. SEEE 공법을 통한 케이슨들고리 타이 케이블 연구 앵커를 출시하여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네, 이게 이게 토목 자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런 거로 기업 계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뭐 건설업에서는 잘 모르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앵커나 뭐 타이 케이블 뭐 이런 걸 생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그냥 이 회사는 토목 자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의 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회사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 해자라고 하죠. 이 회사만이 뭔가 이게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굉장히 이게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이게 좀 거기서 거기면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그게 매출이 많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회사의 특징이. 그리고 건설회사의 특징이 아무래도 좀 이것도 건설회사하고 같이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같이 움직이겠죠. 건설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 또 겁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불경기 때 건설회사들이 많이 이게 좀 자빠져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2019, 20, 21년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에 보면 이게 위에서부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매출액이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을 대략 보면 한 100 몇십억 대의 매출이 그냥 꾸준히 나오는 회사예요.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라서 이제 19년, 20, 21년 코로나 사태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3년 연속. 3년 연속 적자를 되게 되면 회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요. 그 당기 순이익도 지금 보시면 거의 적자예요. 일단 영업이익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그에 따라서 EPS도 거의 적자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적자를 보셨다고 보면 돼요. 3년 연속. EPS도 적어죠. 이 회사가 한 주당 청산가치 BPS가 지금 1700, 1500, 1400,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해마다 적자가 나면서 계속 회사의 자본금이 깎여 나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예, 자본금이 계속 줄고 있죠. BPS가 한 주당 저기 순자산 한 주당 자본금인 BPS가 2019년은 1764원에서 2020년은 1550원, 그리고 2021년에는 1470원. 매해마다 적자가 나니까 그에 따라서 자산이 거기 BPS 가격이 깎여 나가는 거 우리는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게 그런데 매출액 대비 하여튼 이게 굉장히 적자가 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적자로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게 작년부터는 요게 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적자가 안 난 것 같아요. 그 ROE가 이 회사가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그냥 거의 여기 2021년도에는 이것도 뭐 거의 적자라고 봐도 되는데 2020년도에 크게 적자를 많이 냈네요. 이게 자기 자본금 대 이게 두 자릿수의 적자가 비율이 ROE 비율이 나오면 이건 좀 약간 심각해요. 두 자릿수의 ROE 비율이 연속해서 몇 년을 계속 가잖아요.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산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 늘어요. 2019년대는 9.14, 2020년대 21, 그리고 2021년대 36%. 지금은 분기를 보면 부채 비율이 지금 40%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2022년 2분기에 보면 지금 부채 비율이 약 40%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게 뭐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현재 40%인데 2019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는 9%대인데 지금 40%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부채 비율에 여러 가지 좀 이게 각도적으로 봐야하는데, 약간 좀 이게 회사가 이게 아무래도 적자를 내다 보니까 좀 그런 그 적자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회사는 적자가 나도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계속 부채로 수혈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자본 잠식에 빠지게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ROE도 봤을 때는 썩 좋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그리고 부채 비율이 원래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도 그렇게 석연치 않고요. 이게 부채가 늘어났을 때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산을 깎아가면서 이거 버티기 위해서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과, 자기 회사에 뭔가 비전이 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는 거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부채의 성향을 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부채를 갖다가 왜 끌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좀 돼요. 다른 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재무제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굉장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회사가 안 좋은 상태예요. 3년 동안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 회사가 좀 이게 여기서 매출액이 늘었는데 계속 이 회사가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재무제표를 이렇게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건지는 제가 정확히 그건 아직은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올해 2020년대에 떡상을 시켜야 하는데, 떡상을 시키려면 보통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돼요. 최소한 올해 9월 달에 지금 떡상을 시켰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가 굉장히 이게 영업이익률이 겁나게 안 좋아요. 지금 EPS도 굉장히 안 좋고요. 한 주당 이익도.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를 조작을 해서 만약 했으면 이맘때 되면 이게 굉장히 영업이익이 ROE도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이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이 회사가 그게 회계 조작을 해서 떡상을 시키려면 이게 좋은 이게 영업 실적을 만들어낼 만한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전이 되는데 그 말은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요 정도 9월 달에 지금 떡상을 시켰으면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고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서 이게 저기 뭐냐 흑자로 괜찮게 이게 돌아서야 돼요. 원래 이렇게 조작을 하면. 근데 굉장히 안 좋죠. 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무리해서 얘네들이 지금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의 힘으로. 굉장히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차트에서 그 전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이 세력 작전 이쪽 애들이 굉장히 똥줄 타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보시면 3년치로만 볼게요. 자,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왜 안 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원체 저기 뭐야 1,000원대 주식이 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여기선가 한번 매입을 하고 대략 매입을 요 라인에서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떨어지고 여기서 약간 매입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거는 매입 흔적이 아니라 이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때 얘네들이 대량의 거래량을 터쳐서 이 떡상을 시키려고 했는데 작전이 실패가 된 거야. 지금 이게 2,800원 근처도 못 2,000원대에 머물죠. 그냥 떡상을 시켰는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이게 거래량이 폭발을 하죠 이제. 근데 안 먹힌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꼬리를 내려요 이때. 보통 2021년 중반 때 되면 그 코스피가 뭐 저기 그 최대 3,300까지 갈 때 있죠. 근데 이 회사가 그때 실패를 해요. 이때 떡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게 3,300 막 올라오고 막 할 때 이때 이 떡상을 시켜가지고 하려는데 얘네들이 그걸 실패를 해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을 올리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물량을 털어내기 전에 지금 제가 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중으로 이게 나가면 이게 제 유튜브에 나가면 얘네들이 이거 저기 물량 털어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마 이게 바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기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얘네들이 2021년 한 저기 5월 달인가 이 정도 이쪽에 이때 한번 올리려고 했어요. 작전도 세력도 자기가 저기 마음 먹은 데 작전대로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전이에요. 작전도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때 작전회가 떡상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물량을 갖고 있다가 이때 올라요. 근데 왜 이게냐면 이때 원래 올려가서 이때 다 이제 먹고 빠져나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보통 이걸 갖다 사채를 끌어서 이 작전에 이게 투입을 많이 시켜요. 그 부채 같은 거 이렇게. 그럼 그에 대한 비싼 이자를 지불을 해야 돼,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얘네들이 무리수를 써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전회 때 실패하고 그게 오래당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비싼 이자로 보통 이 자금을 조달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좀 이게 이게 소형 단위의 작전 그 세력 애들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그 돈이 이게 뭐냐 이게 빌려와가지고 작전 하는데 그 투입된 돈들이 다 여기 물려 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저기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얘네들은 굉장히 그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무리를 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써서 이게 한 티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똥줄을 타고 있어요. 지금 돈은 다 들어갔고 이자는 계속 비싼 이자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좀 다 들어간 거야. 수익은 안 나고. 그러니까 저기 계속 비용은 작전하는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지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저기 자금을 조달한 저기 비싼 사채 이자는 계속 이게 많이 쌓이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똥줄을 타니까 작전을 굉장히 얘네들이 무리해서 지금 올려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티가 많이 나요. 이게 약간 이게 교묘하게 이걸 갖다 승계하는데 얘네들이 그걸 못했어요. 왜?
이게 똥줄이 타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얘네들이 가격을 갖다가 이걸 갖다 진짜 티가 확 나게 올렸어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도 봐도 얘네들이 똥줄이 타는 상태예요. 이게 재무제표에서도 한번 이거 얘네들이 조작을 해야 하는데,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애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똥줄 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게 방송 나가면 얘네들 거의 이거 이 물량 못 털어내면 얘네들은 거의 파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세력애들은 이 정도 되면 거의 파산이다. 이 기간 동안 나간 이자와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 뭘 보면 아냐고요? 얘네들이 굉장히 모든 걸 무리해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똥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다 티가 나잖아. 이런 건 굉장히 무리한 거야. 얘네들이 똥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아마 제가 이거 방송 나가면 얘네들 거의 파산할 거예요. 이 세력들은 지금. 하여튼 씁쓸하네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작전 세력들이 쳐놓은 이 덫에 걸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나요. 이런 데다들은. 참 씁쓸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재무 분석을 한번 했는데, 잠깐만. 저도 여러 가지 세력들을 많이 봤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영세해요. 이게 영세한 업자들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보면 알아요. 이게. 그리고 얘네들이 10배 이상을 뻥튀기 한 시대잖아요. 자, 지금 시총 가격이 얼마인가요? 예. 2,500억짜리예요. 그럼 지금 10배가 뻥튀기 산에서 현재 시총 가격이 2,500이면 그 전에 이 회사가 250억짜리 회사라는 소리예요.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굉장히 회사 자체도 영업하고 영세하고, 이 회사가 그 전에 시총가격 250억짜리 갖다가, 근데 이게 시총가격이 너무 작으면 세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시총가격이 원체 작으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10배까지 얘네들이 뻥튀기 시킨 것 같아. 시총가격이 많으면 대량의 세력들이 하여튼 거기까지 좀 무리수인가? 거기까지 안 하는 게 낫겠구나. 하여튼 그래요. 이게 주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분기별로 보면 얘네들이 올해 1분기 2분기 지금 얘네들이 피똥 싸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자, 보시면 피똥 싸고 있어요 얘네들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7.84%, 그리고 2분기가 마이너스 44.8%. 지금 회사 상태도 겁나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나중에 상폐되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도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정도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4, 거의 마이너스 평균 50이네 거의. 좀 심각한 상태예요 이 회사가. 재정 상태도 심각한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도산하지 않을까 한번 이게 조심스럽게 저는 이게 좀 예단을 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투자하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참 씁쓸하네요. 얘네들 좀 얘기해보니까 얘네들 작전 세력도 참 안쓰럽네. 요런 200 몇십억짜리 시총가 200 몇십원짜리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이게 또 지금 제가 방송하면 얘네들 이제 파산해요. 얘네들 이거 못 버텨. 얘네들 이거는 들어간 돈도 많고. 아유, 하여튼 그러네요. 이게 참 씁쓸하네요 이거. 자, 여러분들은 예전에 제가 말했지만 주식시장에 마치 다는 안 그런데 진짜 사기 도박과 같아요. 이게 왜 사기 도박이라고 제가 왜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다 모든 종목들이 다 사기 도박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기 도박장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썩은 사과처럼, 마치 배짝이 썩은 사과처럼 그게 저기 박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최소한 투자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종목을 최소한 가려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통찰은 최소한 분석하고 통찰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저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